네, 오늘은 제가 타임 매거진에서 나오는 기사 중에 일부를 좀 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좀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쓰는 타임지고요. 이제 학생분들의 기사 자료 같은 걸 제공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뉴욕 타임즈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타임즈나 이런 기사나 이런 어떤 잡지 같은 거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글을 많이 담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연습한다고 하시면 특히 리딩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은 원서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으려면 영어를 어떤 짧은 글을 봤을 때 위화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긴 글 같은 것들은 보면은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부분을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 내용을 그 뒤의 내용을 점점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앞에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에 가선 점점점 이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석해도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원서가 무슨 아무리 초급자 레벨이어도 스토리가 긴 거라면은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짧은 글을 많이 보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짧은 글을 많이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보세요. 어떤 하나를 편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내 표현이 내가 말하거나 쓰거나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관련된 글을 많이 봤다.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단어 자체가 포멀해지고 좀 사회학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표현 자체도 좀 더 좀 딱딱해지고 반대로 너무 문학적인 걸로 가게 되면 뭔가 계속해서 디스크립티브한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묘사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섞어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런 토픽을 말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내가 지금 정치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사회나 경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아니면 문학 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해야겠다. 이게 본인의 감을 잡는 거예요. 이제 분야별로 각자 이제 좀 특징들이 있어요. 표현을 하는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치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약간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GDP 같은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업앤다운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어떤 시장의 트렌드 같은 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반대로 문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약간 메타포한 느낌이 많아요. 좀 은유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더 되게 세심하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오감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특히 문학에서 많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쪽에서는 목적이 좀 생생하게 전달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좀 더 스타일리시 우리가 스타일리시하라고 표현하거든요. 되게 약간 표현을 다채롭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생소한 느낌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보다는 좀 뭔가를 약간 시적으로 좀 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줄 알려면 그만큼 내가 그 분야마다 좀 골고루 읽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타임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피규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퀸시 존스라는 사람이네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제가 재밌는 이디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Jones cut his teeth in the jazz world라고 했어요. 자, cut his tee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히 여기서는 이제 in the jazz world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존스라는 사람은 재즈에서 자기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cut his teeth가 start의 느낌이냐면 우리가 아기들이 이제 처음에 이빨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표현을 cut someone's teeth라고 표현을 했어요. cut teeth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기들이 치아가 이제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라 나오는 거를 약간 조각하듯이 잇몸에 둘러싸인 그 teeth를 cut한다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cut teeth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발전해 나간다,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의미로는 안에 있는 그 이빨을 잘라내서 보이게끔 한다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쓰인 건데 그게 이제 이디엄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된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잘하는 거를 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He also found a home in the film world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ound a home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뭔가 여기서 계속 디벨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found는 find의 과거예요. 집을 찾았는데 in the film world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또 집을 찾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뭔가 자기의 커리어를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 홈은 집이잖아요. 집 자체가 굉장히 컴포트하고 좀 그러니까 릴렉싱하는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거주를 하죠. 뭔가 계속 거기서 붙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느낌이고 그 느낌으로 find a home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쪽에서도 좀 발을 담궈서 뭔가 자기 퍼포먼스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보다는 약간 중급자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이제 웬만한 그 straightforward한 것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들은 다 해석을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디엄을 좀 같이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좀 더 파고들어서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된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속담처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난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웬만큼 할 줄 알아. 웬만큼 이제 직접적인 단어로 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리딩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디엄을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냥 한번 보고 요런 게 있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 무방하고요. 물론 다 알아두고 그러면 좋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원 같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컷과 teeth 같은 것들은 그냥 들었을 땐 치아를 자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치아를 약간 조각하듯이 안에 있는 치아를 좀 잘라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같이 알게 되면은 그 어원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단어의 구체적인 뉘앙스도 같이 알게 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상담을 하실 때 뭐 어떤 구체적인 수업 자료 같은 걸 좀 물어보시는데, 가장 보통의 경우에는 짧은 글을 많이 보시는 걸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글을 많이 보시고 짧은 글을 다양한 분야로 보시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 상황마다 적재적소로 내가 그 표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뭐 정치에 관련돼서 얘기한다. 그럼 정치에 관련된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 혹은 단어를 위주로 사용하고, 내가 만약에 경제나 아니면 casual conversation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무슨 어떤 신문을 보기보다는 인터뷰를 많이 들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각 토픽에 맞는 그런 단어랑 익스프레션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골고루 리딩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alright? 저도 그 학생들한테 수업 자료를 맞출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관심사 혹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할 거다, 그쪽 위주로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아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좀 적재적소. 만약 내가 그냥 전반적으로 프리 토킹을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분야별로 다 보셔야 되고요. 나는 뭐 사실 그냥 여행 갈 때 잠깐 뭐 쓸 거야, 그러면 그쪽 관련된 표현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내 상황과 내 레벨에 맞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